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를 앞다투어 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방산 수출 대략 규모가 무려 17조 원에서 22조 원에 달한다는 놀라운 소식 들어보셨나요? 1인 단일 국가와의 방산 거래로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더욱 놀라운 건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은 이제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방산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성과를 이뤘을까요? 오늘은 한국 방산 수출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20위부터 1위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K방산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함께 만나보도록 해요. 20위. 중동 KDX 구축함 수출 2012년 약 2,200억 원. 2012년 한국의 KDX 구축함이 중동 지역으로 수출되면서 한국 해군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첫 인정을 받았어요. KDX 구축함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초의 본격적인 방공 구축함이었는데요. 이지스 시스템과 유사한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었어요. 당시 중동 국가들은 현대적인 상방어 능력 확보가 절실했고 한국의 기술력 바로 그에 답이 되었던 거예요. 단순한 함정 판매를 넘어서 한국의 조선 기술과 방산, 줄이 하나로 융합된 결과물이 세계 시장에서 통한다는 첫 신호탄이었어요. 이 계약은 향후 한국 해군 함정의 해외 진출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되었답니다. 19위. UAE 155mm 탄약 대규모 수출 2022년 약 1,200억 원. 9위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탄약 수출 계약이에요. 2022년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155mm 탄약 대량 공급 계약인데요. 탄약은 화려하지 않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모품이에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탄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거든요. 한국은 높은 품질과 안정적인 대량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UAE의 신뢰를 얻었어요. 이는 단순한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군수 지원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계약이었답니다. 18위. 미국 KAI 훈련기 납품 2022년 약 2,800억 원. 8위는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큰 계약이에요.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제작한 훈련기가 미국 본토로 수출된 거거든요. 미국이 다른 나라 항공기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죠? 세계 최강의 항공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한국산 훈련기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이 계약은 Made in Korea 항공기의 신뢰성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미국 시장 진출 성공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한국 항공기의 우수성을 각인시키는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가져다 주었답니다. 17위. 태국 T-50 항공기 2015년 약 3,800억 원. 7위는 태국에 수출된 T-50 항공기 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한국이 동남아시아 항공기 시장에 본격 진출한 첫 번째 성공 사례였어요. T-50은 한국이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고동훈련기 겸 경공격기인데요. 뛰어난 성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어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태국 공군은 한국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 주목했고 이 계약 성공을 계기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산 항공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시장 공략의 물꼬를 튼 중요한 계약이었답니다. 16위. 인도네시아 T-50 항공기 2011년에서 2022년 약 4,000억 원. T-50는 인도네시아와의 장기적인 T-50 항공기 도입 계약이에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1년간 지속된 협력관계였거든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예요. 6.25 전쟁 당시 의료진을 파견해 우리나라를 도와준 고마운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런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은 단순한 구매 판매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어요. 특히 이 계약에는 단순한 완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의 방산 외교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15위. UAE 무인기 수출 2021년 약 1,000억 원. 15위는 UAE에 수출된 무인기 계약이에요.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미래 전장의 핵심이 될 무인기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보여준 중요한 계약이었어요. 21세기 전장은 무인화, 자동화가 핵심 키워드인데요. 한국은 첨단 ICT 기술과 AI 기술을 무인기에 접목시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UAE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추구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이런 UAE가 한국산 무인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기술 수준에 대한 객관적 인증을 받은 셈이에요. K방산의 미래 전략 무기 수출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답니다. 14위. 인도 K9 자주포 2017년에서 2021년 약 6,000억 원. 14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자 거대한 군사력을 보유한 인도와의 K9 자주포 계약이에요. 인도는 중국,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복잡한 안보 환경 때문에 강력한 포병 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예요. 특히 히말라야 고지대 같은 특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자주포를 찾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 정확도와 신속한 연사 능력, 그리고 뛰어난 기동성으로 인도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어요.
게다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계약이어서 한국이 인도의 대규모 군현대화 프로젝트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13위. 사우디아라비아 천궁 추가 계약 2024년 추정 1조 원. 13위는 작년에 체결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천궁 추가 도입 계약이에요. 이미 천궁 시스템을 도입한 사우디가 추가로 더 주문했다는 건 성능에 완전 난주됐다는 뜻이겠죠? 천궁2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항공 미사일 시스템인데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중동 지역은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일상적인 곳이라 고성능 방공 시스템이 필수적이에요. 사우디의 추가 주문은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방공 기술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탄이었어요. 앞으로 중동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계약이합니다. 12위. 덴마크 방사능 방어 차량 수출 2022년 약 2천억 원. 12위는 조금 특별한 계약이에요. 덴마크에 수출된 방사능 방어 차량 계약인데 단순한 무기 수출 넘어 인간 안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수출한 사례거든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의 작업이나 구조 활동을 위한 특수 장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어요. 덴마크는 유럽에서 안전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인데 이런 덴마크가 한국 제품을 선택했다는 것은 기술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인증을 하던 거예요. 이 계약은 한국이 전통적인 무기 체계를 넘어 평화적 목적의 방산 기술까지 수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징적인 계약이었답니다. 11위. 터키 K9 자주포 기술 이전 2010년에서 2014년 약 3천억 원. 11위는 터키와의 K9 자주포 기술 이전 계약이에요. 단순한 완제품 판매가 아니라 기술 자체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혁신적인 계약이었어요.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방산 기술 확보에 매우 적극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보다는 기술을 배워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했거든요. 한국은 과감하게 K9 자주포의 핵심 기술을 터키와 공유했고 그 결과 터키는 자국에서 K9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젖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터키 간의 방산 협력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한국 방산 기업들이 단순한 판매 업체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파트너로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답니다. 10위. 필리핀 FA-50 전투기 2014년에서 2017년 약 4,200억 원. 10위는 필리핀 FA-50 전투기 도입 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한국산 전투기를 운용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필리핀은 남중국 해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공군력 강화가 절실했는데 예산은 제한적인 상황이었어요. FA-50은 고성능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현대적인 공대공, 공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다목적 항공기였거든요. 필리핀의 선택은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이 되었어요. 비슷한 예산 제약과 안보 환경을 가진 국가들이 한국산 항공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아시아 전투기 시장을 공략하는 한국의 첫 번째 성공 사례였답니다. 9위.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 2023년 약 1조 원. 9위는 작년에 체결된 말레이시아와의 FA-50 경공격기 계약이에요. 이 계약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항공기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졌어요.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로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분리주의 세력에 대응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남중국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안보 환경이 있어요. FA-50은 이런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임무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항공기였어요. 훈련용으로도 실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예산 효율성이 뛰어났거든요. 말레이시아의 선택으로 동남아시아 항공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8위. 핀란드 K9 자주포 2022년 약 3,500억 원. 8위는 핀란드의 K9 자주포 도입 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러시아와 1,300km의 긴 국경을 맞댄 핀란드의 절박한 안보 상황이 반영된 선택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핀란드는 중립국지위를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결정했어요. 이는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 증강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었거든요. 핀란드가 한국의 K9을 선택한 이유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신뢰성과 빠른 앞기 때문이었어요. 유럽의 기존 무기 체계들은 주문부터 인도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공급 가능했거든요. 부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보내기 시작한 상징적인 계약이었답니다. 7위. 노르웨이 K9 자주포 2021년 약 5천억 원. 7위는 노르웨이의 K9 자주포 대량 도입 계약이에요. 노르웨이 역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로서 적 방어를 위한 강력한 포병 전력이 필요했어요.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군사 장비에 대한 요구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나라예요. 이런 노르웨이가 한국의 K9을 대량으로 도입했다는 것은 성능과 품질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특히 노르웨이는 북극 지역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비를 원했는데 K9이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한 거죠.
노르웨이의 선택으로 북유럽 전체에서 한국산 자주포에 대한 신뢰도가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왔답니다. 6위. 인도네시아 잠수함 계약 2022년 약 1조 원? 2위는 인도네시아와의 잠수함 번주 계약이에요. 잠수함은 항공기나 탱크와는 차원이 다른 첨단 복합 기술 집약체예요. 잠수함 건조 기술 보유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국 되지 않아요. 한국이 독일 KSS 잠수함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기술을 발전시켜온 결과 이제는 다른 나라의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로서 광대한 해역을 방어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로 인해 수중 전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거든요. 이 계약은 한국이 지상항공 무기뿐만 아니라 해양 전략 자산까지 수출할 수 있는 종합방산 강국임을 증명한 중요한 이정표였답니다. 5위. 푸추 K9 자주포 및 천무 2021년 약 1.2조 원? 5위는 호주와의 K9 자주포 및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한국 방산이 오세아니아 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푸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나라예요. 특히 광대한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타격 능력이 필수적이었거든요. 한국의 K9과 천무는 이런 호주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만족시켰어요. 게다가 호주 현지에서의 부분 생산과 기술 협력까지 포함된 계약이어서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장기적인 방산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졌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방산 영향력이 확대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답니다. 4위. 이집트 K9 자주포 2022년 약 2.2조 원? 4위는 이집트와의 K9 자주포 대량 도입 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한국 방산이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한 최초의 대형 계약이 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져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지역강국이에요. 특히 수에즈 운하를 보유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거든요. 이런 이집트가 한국의 K9을 대량 도입했다는 것은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 모두에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집트군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의 선택은 다른 아랍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계약으로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에 하는 새로운 방산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고 이는 향후 대륙 전체로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발판이 되었답니다. 3위. UAE 천궁2 미사일 계약 2022년 4조 원 이상. 3위는 UAE와의 천궁2 미사일 계약인데 무려 4조 원을 넘는 대형 계약이었어요. 천궁2는 한국이 완전히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에요.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러시아의 S-400과 같은 급의 성능을 가지면서도 더욱 경제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거든요. UAE는 중동에서 가장 부유하고 기술지향적인 국가 중 하나예요. 이런 UAE가 한국의 천궁2를 대량으로 도입했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 성능 자체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예요. 특히 중동 지역은 이라는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일상적인 것이어서 항공 시스템의 성능이 말 그대로 생존과 직결되거든요. 이 계약은 한국이 첨단 방공 시스템까지 공급할 수 있는 종합방산 강국임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앞으로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공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답니다. 2위.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2025년 약 8.8조 원? 2위는 올해 체결된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추가 계약이에요. 무려 8.8조 원에 달하는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폴란드가 이렇게 대규모 추가 주문을 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미 도입한 K2 전차들이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본 폴란드는 현대적인 주력 전차의 중요성을 절감했어요.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과 방어력 그리고 기동성을 모두 갖춘 3세대 주력 전차예요. 둘의 레오파드이나 미국의 에미레이 에이브람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성능을 가지면서도 납기는 훨씬 빠르고 가격은 더 경쟁력이 있거든요. 폴란드의 대규모 재주문은 K2 전차의 성능과 한국 방산업계의 신뢰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예요. 이는 향후 유럽 다른 국가들의 전차 도입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1위. 폴란드 K방산 패키지 2022년에서 2025년 약 17조 21조 원? 1위는 폴란드와의 역대 최대 규모 K방산 종합 패키지 계약이에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체결된 이 계약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각종 지원 장비까지 포함한 종합방산 패키지예요. 총 계약 규모는 17조 원에서 21조 원에 이르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 규모랍니다. 폴란드가 이런 대규모 계약을 한국과 체결한 배경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거든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납기예요. 서유럽 방산업체들은 주문부터 인도까지 5에서 10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2에서 3년 안에 공급 가능했어요. 긴급한 안보 상황에서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두 번째는 성능이에요. 한국 무기들은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운용되면서 우수성이 입증되었고요. 세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에요. 서유럽이나 미국 제품 대비 30에서 4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더 뛰어나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최고였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기술 협력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제안했어요. 이는 폴란드가 장기적으로 자체 방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거든요. 이 계약으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섰어요. 단일 국가와의 방산 거래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주었답니다. 지금까지 한국 방산 수출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20위부터 1위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성장 스토리였죠? 200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은 방산 수입국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한국 방산 성공의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째, 뛰어난 가성비예요. 소선진국 대비 30에서 40% 저렴한 가격에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거든요. 둘째, 빠른 납기예요. 다른 나라들이 5에서 10년 걸릴 때 한국은 2, 3년 안에 공급할 수 있어요. 비현한 안보 환경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셋째, 실전 검증된 신뢰성이에요. 한국 무기들은 실제 전장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었어요. 특히 K9 자주포는 전 세계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넷째, 포괄적 기술 협력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제안해서 상대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첨단 IT 기술의 융합이에요. 한국의 강력한 반도체, 통신, AI 기술이 방산과 결합되면서 차세대 스마트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K방산의 미래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한국이 세계 3대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특히 KF-21 전투기가 본격 양산되고 차세대 무인기와 AI 무기 시스템들이 등장하면 더욱 가속화될 것 같아요. 또한 우주 방산 분야도 주목해볼 만해요. 한국은 이미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고 앞으로 군사 위성이나 우주 감시 시스템 수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K방산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한 것을 넘어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이 더욱 안전해지고 그로 인해 지역 평화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K방산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